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역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차관 규모가 1조 원, 미화로 9억 달러가 넘지만 북한 정권은 한국의 거듭된 상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까지 약 1조 700억 원, 미화로 약 9억 3,3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식량 차관이 7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도와 도로 연결자재 장비 차관이 1억 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서만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약 27억 5천만 원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환 기한이 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당장 한국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약 7억 9,800만 달러, 한국 돈 9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7건,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35건 등 총 62차례에 걸쳐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까지도 북한에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은행 중국 베이징 사무소가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팩스와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의 상환 촉구 공문에 단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VOA에 북한이 기존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2018년 말 착공식까지 연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더라도 수출입은행 차원이 아닌 통일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남북간이지만 북한이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부채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당장 갚을 수가 없으면 리스케줄링을 해서라도 갚는 계획을 만들어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서면 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와 집행, 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지만 계속 상환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무기 개발에 돈을 투자하면서 차관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보면 전략무기, 신형 ICBM, SLBM뿐만이 아니라 탱크, 자주포 장갑차, 그다음에 방사포, 개인 장구류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북한군 현대화에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처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모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도 한국 정부의 바람처럼 향후 남북 경협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악성 채무자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한국 내에서 또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선보인 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관심을 집중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억지력을 강조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But I think the main message i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strengthen its nuclear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역시 김 위원장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억지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핵 역량 강화를 분명히 했다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열병식이 내부 결집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무기들을 선보이고 성과를 자랑하면서 어려움 극복 등 대내 결속을 다졌다는 겁니다. Our program is going very well. I think the message is mainly for their domestic audience to show how strong and powerful. 헤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박연구소장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개발된 핵무기와 ICBM을 보게 될 것이라는 대미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번 북한의 신형 무기 공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력이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향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보낸 메시지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원 양면 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고위관리가 새롭게 직면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공격 창구 다양화 노력을 지속하고 공격 능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은 대북제재를 회피해 일본 인근 해상에서 불법 한적을 일삼는 북한 당국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캐나다 해군과 이달 중순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도 북한의 신형 무기 공개와 관련해 새 미사일 중엔 기존 장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종합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확실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밀거래하고 해외 무기공장 건설 계약 등을 맺으면서 여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폭로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스웨덴의 공영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는데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행태에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덴마크 공영방송 DR과 영국 BBC는 덴마크 독립영화 제작자 매즈 브리거의 다큐멘터리 잠복을 방송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행각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 매료된 덴마크 요리사와 프랑스 전직 외인 부대원을 위장시킨 뒤 북한 당국과 직접 거래하는 함정 취재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는 북한 관계자들이 국제 무기 거래상 미스터 제임스로 위장한 전직 프랑스 외인 부대원에게 로켓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판매를 시도하는 모습과 함께 다양한 무기 사진들이 담겼습니다. This is what we can sort you out with. All kinds of weapons, missiles, really big missiles. 다큐멘터리에는 또 위장한 제작진이 평양에서 만난 일부 북한 관리들과 아프리카 우간다로 이동해 빅토리아 호수의 한 섬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우간다 당국의 섬 구매 목적이 호화 리조트 건설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무기와 마약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우간다 사업 계획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돼 북한 외교관들이 제재 회피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 방송 직후 일부에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이 어설퍼 보인다며 조작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전 유엔 제재 전문가는 이 방송 내용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정관은 다큐 속 여러 요소가 이미 알려진 북한 정권의 행태와 일치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당혹스러워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 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트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반드시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준수와 이행은 북한과 다른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길 원한다면서 다큐 속 정보 내용과 그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 우려를 낮췄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우리가 김정은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100% 샤프하며 자신만이 이들과 상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연설에서 최근 북한 정권이 신형 무기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언론 매체 폭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정말로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과 탈북민, 납북자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발족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한국 내 인식 개선을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연 상설위원회 발족식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북한 인권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 배상 특별법과 전후 납북자 특별법, 북한 억류 국민 송환 촉구 결의안 등 정당 차원의 북한 인권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 의원을 비롯해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박연미 씨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발족식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인권이 정말 중요하고 국제사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북한 인권이 외면받고 있다며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